2008년도 11월 30날 갔는데 진짜 지휘관들이나 전사들이 그야말로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반겨 맞아줬습니다. 구르는 가정에 그 원군을 몇 번을 갔는데 하루는 우리 아들이 어머니 군사복무를 도사라 갔습니다. 하더니 나보고 이제는 오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아들이 어머니 혼자서 있으면서 이 많은 물자를 가지고 오는 거 아니면 어머니를 생각하고 오지 말라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 보고 어머니는 이렇게 왔다가 너를 보면은 힘이 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아들이 어머니가 자주 효계에 오시니 전사들이 고향의 부모들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야 가슴이 철러동했습니다. 잘한다고 하는 노릇이 이게 전사들한테 본의 아닌 실수를 하누나 하고 그때는 내가 마음을 먹고 그 다음부터는 원군을 다른 부대로 갔습니다. 그 농사일을 하면서 그 종리소 일도 보고 또 원군도 하고 그 부원 동지는 농장에서 최영희 동지와 여러 해 동안 생활하셨으니까 그 체험이 많으시겠습니다. 정말 국성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 달에도 몇 번씩 별식을 해가지고 찾아가지. 집에서 키운 돼지들 잡아서 가지고 가지. 부식물이 빈변하나 보살펴주고 정말 병사들이 고향의 어머니가 온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제가 물었습니다. 원군이 그렇게도 재미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 원군도 모르신 것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 원군도 보르시다. 정말 평범한 서막한 말이지만은 의미가 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병사들을 다 자기 친자식처럼 거둬안고 무엇이 하나 생겨도 병사들을 위해서 친어머니 심정으로 그 보살피는 그 보루.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위해주고 싶은 그 보루시야말로 진정한 애국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병사들뿐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영해군 가서 전쟁로병 가서 직구가 많아 어려운 세대들 생일이라고 찾아가고 명절날이라고 찾아가고 지호는 군대에 나간 어느 집 아들이 아버지가 운병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그 아들이 복 많은 부대까지 찾아갔습니다. 당에서 바라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자기 일로 여기고 자기 모든 것을 깡그리 바치는 그 진정. 경계하는 청비성지 무거운 짐을 단 한 끝이라도 들어드리고 싶어 아글타글하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 주어서 당에서는 최영희 동지를 조선노동당원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줬던 것입니다.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당원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기는 쉽지만 또 당원의 의무를 지켜 살겠다고 맹세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실천하기는 정말 옳지 않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것도 당에서 바라는 모든 일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진심을 바쳐 실천하기는 더더욱 옳지 않고 당원의 의무를 자자구구 구절구절 이행하는 그 길은 곧 신념과 의지를 동반하는 투쟁의 순간순간이며 그래서 참된 당원은 참된 애국자이며 전이투사라는 말의 의미를 더더욱 새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된 조선노동당원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최영희 동지의 삶에 경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최영희 동지의 딸이 가져온 어머니의 일기장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글이 씌워져 있습니다. 2012년 5월 26일 당원증을 받아 안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온 밤 잠들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새웠다.
남편의 당원증 가방에 진짜로 내 당원증을 넣게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심정 상상도 하기 힘들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사람은 하자고 결심하면 못할 일이 없다고. 이제는 황죽은 흑결리에 있는 기업소 당연에 가서 약속 그대로 당원의 용의를 지닌 나의 당원증을 보여드려야 한다. 2012년 5월 28일 똑똑똑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니 저집비서 동지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주머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나는 저집비서 동지 품에 와라간기였다. 나는 몸에서 당원증을 꺼내어 내놓았다. 하였더니 저집비서 동지는 정말로 남편의 당원증 가방에 아주머니의 당원증을 넣으셨구만. 그간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정말이지 저집비서 하는 기간 이런 일은 처음 당했습니다. 아주머니를 정말로 존경합니다. 여러분, 최영희 동지는 남편을 떠나보낸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8년 세월 당원의 용의를 지니기까지의 나날에 대한 기록은 불과 이 책 한 권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2권 반. 정말 이 부피 두터운 책의 갈피갈피에는 최영희 동지가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서 걸어온 삶의 자욱자욱이 새겨져 있습니다. 조수학지 열정본원에서 난 햇살을 종미소에서 하얗게 깎아서 햇살밥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찾아가던 원군길의 기쁨도 있고, 또 선녀의 손목을 잡고 새벽 5시에 운파오 혁명 사족지를 찾아갈 때 미끄러져 쓰러지는 선녀의 모습을 보고는 자식들 몰래 똘기나무 뒤에서 흘리던 눈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생일날 초청해온 동무들 앞에 내놓을 밥상조차 변변한 곳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빌려온 밥상을 보고는 딸애를 꾸짖던 가슴 아픈 순간도 있고, 우리 당의 지방건설 구상에 따라 군의 1도선은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에서 가족경제선동대 활동도 해서 만 사람의 박수 갈채를 받던 환희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사는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을 농촌으로 진출시키기 위해서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정말 해설도 하고 설복도 하던 그 나날의 이야기들은 세월이 가도 지날 줄 모르고 변심이 없는 이 애국의 마음은 과연 어디서 샘솟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솟구치게 합니다. 우리 당의 농촌건설 구상에 따라 마을마다 희한한 새집들이 일떠서고 지방공업 공장들과 종합봉사소들이 일떠서고 있는 현실은 최영희 동지에게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노동당의 당원으로서 그는 당원의 의무를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당원은 혁명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며 실력과 능력으로 대중을 이끌고 군중 속에서 핵심적이며 모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이 구절이 전변의 시대에 농촌 지역에 사는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로 농촌 노력을 보충할 때 대한 당의 의도대로 노동자 사무원 세대의 부양 여성들을 불러일으키자는 생각을 안겨주었습니다. 군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도 밑에 최영희 동지는 지나온 생활 경리도 생활 형편도 성격도 취미도 각각인 100여 명의 여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발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진정을 바쳐 일깨워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진출한 부양 여성들로 옥현농장 직속 3분조를 조직하던 날 최영희 동지는 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의 사랑을 받으며 눈물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진심을 바쳐 보답하는 진정한 우리 당의 딸들이 되자고. 그때부터 직속 3분조의 여성들은 수십 정부의 조수학 진원을 맡아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력이 많다고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정에만 파묻혀 있던 여성들이라 가정 잡사가 많고
그래서 일 나오는 날보다 안 나오는 날이 많은 동무들이 있었고, 일을 나와서는 별치 않은 일로 다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많았습니다. 최영희 분조장은 분조의 저를 구성하고 저장들을 임명해서 면모를 갖추는 한편, 일을 나오지 않는 여성들이 집을 하나하나 돌면서 사정을 알아보고 아르면 약을 갖다 주면서 교양 사업도 하고 비판도 하여 분조를 이끌었습니다. 그 나날에는 멀리한 사람들로부터 신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최영희 동지에게 힘을 주고 그의 운명을 지켜준 것은 바로 당 조직이었습니다. 난 나이가 많은 조대성이 어디서 저런 열정이 샘솟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그 지난 2025년도 당 창건 80돌 맞으면서 그 열병식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시청을 했는데 그때 최영희 할머니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 비가 언제 그칠까? 온 나라를 돌보시느라 맞으시는 눈빛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런 날에조차 저렇게 비를 맞으시게 하다니 그때 정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정으로 경의하는 청성지의 그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는 그 마음이 애국의 힘을 낳는 원천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몫으로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의 안녕을 지켜드리고 그의 구상을 꼽히는 길에 자기의 한 몸을 깡그리 바쳐온 것이 바로 조선노동당원 최영희 동지의 삶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후대들도 부모들의 녹슬이요 어머니 우리 당에 길이길이 다못는 충정을 다하기 바래서 최영희 동지는 자기의 선자 선녀들의 가슴속에 당을 받들어 모시는 참된 마음을 깊이 심어주었습니다. 하기에 최영희 동지의 손녀인 진달래 학생은 자기가 쓴 글 작품집을 경야는 아버지 원수님께 올려 기쁨을 드렸고 또 농장벌의 등불이 비가 와서 꺼질까봐 겉가를 씌워서 등불 선회로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모범을 따라 좋은 일도 많이 찾아해서 조선소년단 창립 78돌 경축 행사에도 참가하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영희 동지와 자식들이 군의 1도소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장들에서 그 가족경제선동대 공연도 진행했다는데 이 무대에서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한반도 먼길 가신 원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 차츰차츰 간절히 따랐습니다. 원수님의 안녕입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행사에 참가한 노력 혁신자, 공로자들을 당중앙연합 본부 청사에서 만나시고 따뜻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과 조국에 대한 충성의 일편단심을 지니고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자유로운 오보이의 사랑 속에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자리에 초대된 행운아들 속에는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 원장이었던 김일성 훈장 수훈자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노력영웅 교수 박사 김웅철 동지도 있었습니다.
놀라운 정열로 과학 탐구의 길을 걸어 영광의 상상봉에 오른 과학자. 하지만 오늘 우리는 과학자 일꾼으로서의 김웅철 동지가 아니라 한생 조선노동 당원이라는 부름을 최상의 용예로 간직하고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분투해온 참된 당원으로서의 김웅철 동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꿈결에도 그립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고 그이께서 당정위원회 본부총사 정원의 섭외에 부신 성대한 연회에 초대된 그날 김웅철 동지는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 안는 남다른 행운도 지녔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사업들에 대해 하나하나 료의하시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과제들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도들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밤 김웅철 동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품속에서 바다하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의 순간들이 어지러운 듯 되새겨졌습니다. 그는 본래 과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강건종합군관학교 교원 시절 한 과학자를 도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나노금속 재료를 연구하던 그의 연구 성과를 요의하시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스스로 간관 탐구의 길에 나선 그의 애국요리를 귀중히 여기시어 노력영웅 칭호도 안겨주시고 승용차까지 배려해 주시면서 그가 전문 연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까지 꾸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근혁명용도의 나날 당시 국가과학원 소장이었던 그의 연구사업 성과를 요의하시고 그것을 온 나라에 도입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 주셨으며 영웅 강계 장자산 제1중학교를 찾으셨을 때에는 학교가 배출한 영웅들과 김일성 선행용예상 수상자들의 사진에서 그를 알아보시고 자신께서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학교 때 최호동생이 사회에 나가서도 최호동생이라는 뜻깊은 교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그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주고 그런데 오늘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몸 가까이 배웠고 그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다니 한생토록 받아안는 그나큰 영광과 행복을 생각할 때 당원으로서 과학자로서 너무도 보답을 못했다는 생각에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으로 연구소로 달려나왔습니다. 2023년 10월 12월 5일 청년 광산에 우리식의 새로운 결정망초 생산 공정을 단번 성공으로 확립한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경야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12월 5일 청년 광산에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을 일도 세운 데 이어 남웅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탄산소다 생산 공정에 결정망초를 보내주기 시작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유산인 나라의 법의 광산이 수십 년 만에 드디어 화학공업의 주체와 실현에 실지 이바지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우리식의 새로운 결정망초 생산 공정 확립, 이것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연구소가 받아하는 과업들 중에서 처음으로 완수한 연구과제였습니다. 그럼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나날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소가 경야는 청비서 동지로부터 받아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나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년 11월 전국 나노기술부문 과학기술 전시회 2018 이 송악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자그마한 비누 몇 장을 전시회에 내놨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이거 1등으로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로부터 며칠 후 한 일꾼이 흥분돼서 저를 찾아왔는데 그가 바로 이제 김웅철 동지였습니다. 저를 보고 다짜로 곧자고 자기 사무실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분원의 그 여러 일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장 동지는 그때 저보고 야, 이번 전시에서 정말 종전의 기성리론과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런 개발 창조용의 대담하고도 기발한 착상력을 저에게서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거 망초로부터 이런 가성소다 제조법을 한번 연구해 보지 않겠는가 이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해망초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없고 또 한쪽으로는 해망초가 무슨 인연이 있겠나 하고 이제 의문시했습니다. 그때 저도 그 해에 같이 참가했다는데 수영 선생님 심정이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공학을 전문하는 연구사들이 이제 그 화학공업의 기초 원료인 해망초를 이제 꼭 해야 된다는 필요도 없고 그걸 맡은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영 선생님 대답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 선생님도 침묵을 지키고 있지 시간도 가지 이 상태에서 이제 원장 형제가 갑자기 급한이 지게 돼서 출장이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이제 다 거기서 회의가 끝나고 말았는데 수영 선생님은 집이 운전구역이니까 운전구역으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다 퇴근했습니다. 퇴근했는데 그날 밤에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원장 형제가 갑자기 저보고 강산에 가서 지금 해망초를 한자 실으라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강산에 지금 해망초를 실으러 가는데 가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이제 밤새 고생하게 됐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왔습니다. 왔는데 오니까 수영 선생님을 지금 또 사무실에 데려다 놓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부터 그저 밤을 패서 연구사업을 하게 수영 선생님 여기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먹고 자면서 여기서 일하자 하니까 지금 수영 선생님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다 나니까 그때부터 해망초 연구사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김우철 동지가 아주 그 인민군대의 기질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민군대 군가 출신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이제 이 행정 집행 사업을 위한 수로들도 100% 이제 군대 말투를 썼습니다. 그죠? 명령 집행, 임무 하달, 결심 채택 하면서 그런 수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그 말하자면 인민군대 이거 말하자면 이 체계대로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며칠 동안에 연구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영 선생님이 만든 가성소다가 실제 이거 현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니까 모두가 다 기뻐도 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젠 성공했구나. 이게 다 성공에 지금 캐제를 올리고 있었는데 그 심의마당에서 하는 말이 망초에서 가성소다를 뽑는 거는 다른 게 없다. 하지만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게 힘들어서 못하지. 그거 뭐 망초에서 가성소다 뽑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다른 나라 기술을 가지고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려고 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갔으면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기술을 해야 된다. 이게 제일 급선무다. 이게 말하자면 심의에서 기본 논점이 됐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원장 형제가 그 다음에 우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방향을 바꿔서 자 이젠 해망초에서 망초 분리하는 이 연구사업에 착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불만을 덧댔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그걸 하려면 누구도 못 해본 길이고 이제 하려면 숱한 노력과 품이 들어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하가나? 그리고 그거 하다 나면 우리 맡은 과제도 많고 숱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다 나면 다른 과제들은 다 죽이고 와야 되는데 제발 이번만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지금 앉아서 원장 형제 설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원장 형제는 동무들, 우리가 왜 나노공학과 거리가 먼 이 화학공업을 연구해야 하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과학자들이기 전에 당원들이기 때문이다. 당원은 당조항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해야 한다는 구조를 당원의 의무 초조항으로 안고 사는 우리가 당에서 걱정하는 문제를 놓고 내일을 가려서야 되겠는가? 당의 의도를 무조건 관철해서 당조항을 옹려하는 것이 당원의 첫째 가는 의무이다. 이렇게 해서 해망초 연구 사업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인 말하자면 이 다른 분리 기술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실제 앉아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망초에서 망초를 분리하는 특허 기술을 인정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종전에 이 결정망초 생산 기술을 수십 년간 그 시험을 했는데 알면서 이거 어느 나라에서 했나? 어? 하면서 전처럼 이거 찬성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바로 그때 우리 김웅철 동지가 나는 조선노동당원으로서 예. 최고인민의 대의원으로서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수십 년간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 녹아나고 있고 숱한 설비, 전기, 노력이 낭비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국가가 무서워서 뒷걸음치가 안 나. 예. 이게 절대 그렇게 못하거든. 정말 그때 상당히 예민하고 정말 긴장됐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국가가건 당 조직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 국가가건 당연의 책임 일꾼들, 국가가건 책임 일꾼들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의도를 당 정책을 관철하지 못하는 당원들, 과학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서 뭐이 필요한가? 우리 국가가건 당연회가 함께 책임지겠다 하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고 적극 밀어주었습니다. 예. 그때로부터 얼마 후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이 꾸려져 또 뒤이어서 단번 성공으로 결정망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긍지를 안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 성공의 보고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웅철 원장지를 원장 아바이라고 이제 이 종담아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아바이를 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 친부모같이 이 연구사들과 이제 종업원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기되는 문제 해결해주고 또 뛰어당기고 그래서 그렇게 불리는 이름입니다. 정말 일꾼이라보다도 인간 중에 인간이었습니다. 예. 그런 아바이였지만 바로 이 해망초를 결정하는 이 마당에서는 당원으로서 당적 양심을 가지고 무조건 집행한다는 이런 불사실로 나섰기 때문에 이 해망초 공업이 일도석이 됐고 당 결정을 관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이번 취재 과정에 해망초 100이라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게 생겨난 말입니까? 우리 웅철 원장지는 그 해망초 강속 동어리를 항상 사무실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고 그다음에 집에 못 갈 적이 많았는데 그걸 머리에 베고 잤습니다. 베고 자다 나니까 그게 해망초 100이라는 말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거 불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이 해망초를 베고 자야지 여기서 착상도 나오고 자각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 해망초가 성공하는 마지막까지 웅철 원장지는 그 사무실에서 그 해망초 100개를 베고 잤습니다. 예. 우리식의 결정망초 생산 공정 확립.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 성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었고 참된 노동당원들이 지닌 사상과 신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주체 과학의 또 하나의 봉우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예를 얻기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키기는 더욱 어렵다는 말을 많이도 해왔습니다. 김웅철 동지는 벌써 30대에 국민의 최고 영예인 노료영웅 칭호를 수여받았고 또 오랜 기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했으며 교수, 박사 등 많은 명예를 지닌 일꾼이었습니다. 사실 그 명예를 적당히 유지만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웅철 동지는 인생 말년에 그 어떤 담보도 파악도 없었지만 그것이 당과 수령의 의도이기에 새로운 연구에 초의 주저도 없이 달라붙어서
기어이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그 삶의 진가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혁명의 길에 한 목숨 기꺼이 바칠 것을 맹세하고 당에 들어온 혁명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바꾸면 삶 그 자체가 끝장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로지 투쟁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혁명가가 바로 참된 당원인 것입니다. 지금 나날이 변 모되는 수도의 모습 속에는 축전지 보수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들의 웃음을 짓고 경쾌하게 달리는 축전지 보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국가과학원 나노공학분원의 과학자들은 인민들의 저 웃음을 위해 자기 한 몸 바친 김웅철 동지에 대한 생각으로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김웅철 원장 동지가 에너지 조장 기술인 나노 축전지에 대한 연구를 발기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 8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총사에서 경의하는 총성지를 만나 뵙고 귀중한 가르침을 받고 돌아온 이후부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긴장한 에너지 문제를 푸는데 이바지할 것인가, 이를 두고 고심하던 김웅철 원장 동지는 전통적인 축전지보다 가벼운 나노 축전지를 개발하여 무게도 전차 선로를 없애자고, 이는 우리 나노 과학자들이 응당 맡아 안아야 하며 그것도 당청한 80돌 전에 해결하여 선물로 드리자고 열렬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분원에서는 전문 연구조를 조직하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탐구와 실천을 이어가는 속에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는 항상 우리 연구조의 한 성원이 되어 과학 토론도 함께하고 자재와 자금, 후방 사업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맡아 해결했습니다.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저 북방의 화공장을 찾아 노동계급과 과학자들을 거머해주던 모습이며, 수송 과정에 산골길에서 차가 멈춰서자 자신이 직접 차를 끌고 와서 마중 왔던 모습, 과학기술 심의마당에서 이전에 다 해보았다가 실패했다고 가로개 고개를 넘지 못하고 미끄러져 대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되자 축정한 과학기술 수치를 놓고 장담하던 구 배짱, 진눈값이 내리는 시내 중심 도로로 새로 제작한 축전지 시제품을 장착하고 시운전을 진행하면서 성공의 기쁨을 피려가던 그 밤이 눈에 선합니다. 그 당시 우리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시민들의 교통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심려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개발한 축전지를 다량 생산하자면 옹군 하나의 공장을 새로 건설해야 했고, 또 당창건 80돌까지는 얼마 남지 않아 시일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제는 우리 단위가 맡은 과제도 아니었고, 우리는 과학연구 단위로서 과학기술 쪽 담보만 내놓으면 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웅철 원장 동지는 저에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심려하시는데 어떻게 발편잠을 잘 수 있겠는가? 우리가 선택한 방안이 옳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수수방관한다면 이건 조선노동당원이 자세와 본분이 아니다. 당장 공장을 세울 수 없으면 임시대책을 해서 취해 우리식으로 만들어보자. 이렇게 열렬히 호소하면서 우리 온 분원을 일떠세웠고, 또 김웅철 원장 동지 모습을 보면서 일꾼이라면, 당원이라면 어떤 자세와 입장에서 일해야 하는가를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과학자들은 축전지 연구뿐 아니라 축전지 보수 사업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해보다 나니 실패도 거듭했고,
특히 이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어 있어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100수십 대에 달하는 무게도 전차들의 도입하는 과정은 정말 힘에 부친 투쟁이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무게도 전차에 도입을 하면서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 앞에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입장에서 모든 부분들을 자기 손으로 직접 조립했으며 이 투쟁의 선두에는 항상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대, 두 대, 분원 정문을 통과해서 운행 노선에 나갈 때마다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는 저에게 현실은 가혹하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과학적으로 완벽성을 기하자면 아직은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몇 년간은 힘들어도 우리 과학자들을 직접 파견하여 관리하자. 당과 국가 인민 앞에 완성된 제품을 내놓자. 이렇게 열렬히 저한테 절절히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 거의 도입 사업이 마무리돼 가고 이런 때 24시간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잠도 못 자면서 지휘하던 우리 김웅철 원장 동지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진단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병 속에서도 우리 원장 동지는 저에게 이제는 당창건 80돌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세가 좀 모자라구나. 힘들어도 내가 걸음을 해야겠다고 정말 자리를 박차고 불사수처럼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원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수척해지고 동통으로 허리를 펴지 못하면서도 불사수처럼 일어나 해외 출장의 길에 떠났습니다. 그때 난 남편에게 막 애원했댔습니다. 이제 나이도 많아 이른에 가깝고 졸업을 해도 될 나이인데 그다지나 애쓸 건 뭔가고. 그러자 남편은 당원에게 무슨 졸업이 있어. 난 죽지 않아. 난 조선노동당원이고 영웅이야. 경리하는 청무서 동지께서 기다리시는데 난 꼭 돌아와 하면서 기어이 떠났습니다. 문득 문 밖을 나서며 집을 한번 쭉 돌아보더니 문득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까? 목총을 더 꼬어서 복도가 쭈렁쭈렁 울리게 나를 부르는 소리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무의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이 노래는 김웅철 원장 동지가 평소에 제일 사랑하던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는 과학자로서, 일꾼으로서, 당원으로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서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한 간과한 탐구의 길을 이어왔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니며 연구 성과를 도입하던 나날 어느 이름 모를 산골짜기에서 밥 대신 언감자 새알로 끼니를 애울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고,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물소독수 생산 설비를 개발하고 그것을 온 나라에 도입하느라 남포에서 평양까지 바닷물 수송 관로를 과학자들의 힘만으로 팔 때에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닷물로 생산한 물소독수가 온 나라의 수온지들에 차고 넘칠 때, 동물원과 릉나곱등호관에서 온갖 바다 생물이 춤출 때 그는 당의 사랑에, 당의 믿음에 또 한 걸음 보답했다는 긍지를 안고 과학자들과 함께 선풍금을 타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갔던 외국 출장길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루에도 10여 차례 봉통으로 쓰러졌다가도 김웅철 원장 동지는 나를 부르는 소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어서 그랬습니다. 이 마음 지치고 그 소리를 못 들어 덤피 식으며 그 소리를 못 들어 못 간다고, 가다가 죽는다고 저거리죠. 여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공부하는 외국 병원의 의사에게 김웅철 원장 동지는 죽더라도 가야 한다. 경애하는 청미소 동지께서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면서 불사조처럼 일어나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기에 그 의사는 김웅철 원장 동지의 모습을 보면서 조선이 왜 강한가를 알았다고, 조선노동당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았다고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화면이 남편이 임종을 앞두었던 2020년 새해 첫 아침에 제가 선전하기로 찍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눈도 뜨지 못하던 남편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외출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와서부터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설을 앞두고 3일 동안은 완전히 혼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옷을 갈아입길래 난 혹시 병이 호전되는가 해서 막 기뻤습니다. 그런데 옷을 다 입더니 위대한 스님과 위대한 장로님의 처상하에 정중히 인사를 드리고 나서 책상에 앉아 글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주신 가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가는 이 김웅철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조선노동당원 김웅철 동지는 이렇게 갔습니다. 한 생을 깡굴이 불같이 살아온 김웅철 동지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다하지 못한 당원의 의무를 놓고 죄수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에는 생이란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때 웃으며 추억할 지난 날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웅철 동지는 조국에 바친 자기의 지난 날을 추억하며 웃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골머진 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괴로움에 모대기며 갔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에조차 당을 생각하고 당의 고심과 걱정을 생각한 김웅철 동지의 삶.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진리를 새겨줍니다. 조선노동당원의 의무는 조국의 번영을 위해서 당과 끝까지 숨결을 같이 하는 당원의 참된 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노동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조선노동당원의 삶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이 물음에 오늘 이 두 당원의 삶이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서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열, 지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는 이런 당원들이 있어 우리 당은 세상에서 제일 굳건합니다.
어머니 우리 당의 크나큰 위협을 위해서 자기의 한 생을 깡그리 바치는 이런 당원들의 삶은 조선노동당계의 성스러운 폴로김처럼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여기는 포기수가 벌써 보상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자가 원장님은 아니다. 당에서 제일 걱정하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당원이지. 구르는 가정에 그 운군을 몇 번을 갔는데 하루는 우리 나무잎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시냇물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먼 길을 갈 적에 속삭이는 그 소리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누가 나를 부르네 귓속말로 다정히 쉬지 말고 가라고 쉬지 말고 가라고 빗방울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찬바람 소리도 나를 부르는 소리 험한 역 갈증에 속삭이는 그 소리 길을 건축하라고 길을 건축하라고 누가 나를 부르네 귓속말로 다정히 길을 건축하라고 길
낮에도 그 소리를 못 들어 돌핀 식으며 그 소리를 못 들어 낮에도 밤에도 속삭이는 그 소리 그 구름을 떼라고 그 구름을 떼라고 누가 나를 부르네 귓속말로 다정히 어머니 나를 키운 어머니 당이여 그대 아니면 누가 나를 부르랴 그대가 아니면 누가 나를 부르랴 누가 나를 부르랴 넘어야 할 산들이 아직 많으리 하지만 내 앞날의 운명은 안해 조금과 함께 하는 내 삶이 달리 될 수는 없는 것을 그대가 강해 두려움 모르고 그대가 빛나 나는 행복해 다를 수 없는 하나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세계 인류급의 정치사상 학원으로 거연히 솟아올라 준공을 선포한 때로부터 2년이 됐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2024년 5월 21일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준공 테이프를 끊으셨습니다. 김용수 강자정 선생님은 올해 6월 1일은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가 창립된 때로부터 요든돌시 되는 뜻깊은 날이라고 하면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를 세계 인류급의 정치학원, 새시대 공산주의자 육성의 원정장으로 훌륭히 일도 세워주시고 몸소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학교의 사명과 임무를 뚜렷이 명시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전했습니다. 지금도 두 해 전인 2024년 5월 21일 우리 학교에 펼쳐졌던 그 뜻깊은 준공식이 정말 오늘도 어제일처럼 가슴 뜨겁게 안겨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상당 리념과 정신에 충실한 새시대 당간부들을 키워내라 라는 강력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예수하는 귓속말 마디마디까지도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다 들으실 수 있는 성지의 지척에 주자봉에 오른 투사들이 늘 내려다보는 것에 우리 당 개성의 원정장을 두었다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영원히 위대한 수령과 위대한 장군의 혁명협에 충직할 것을 맹세하며 투사들 앞에 부끄러움 없이 주체 혁명협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려는 조선노동당의 전체 당원들의 철석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당의理念과 정신을 순결하게 계승하여 조선노동당의 만년대계를 담보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 건설 사상의 중핵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당 건설의 현 단계와 전망적 발전이 있어서 당의 투쟁 강령을 실현함에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도 중익적인 과제는 간부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3대 필수적 기질로 철저히 확립하고 제고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당창군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 리상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창당 이념과 창당 정신을 기치로 내세운 간부 혁명화 방침을 제시하시어 우리 당의 성격과 혈맥을 굳건히 고수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투쟁 강령을 마련해 주시고 몸소 준공 태포를 끊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우러르며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던 그날의 역사적인 화폭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날 경례하는 총성께서 돌아보신 강의실입니다. 그날 경례하는 총성께서는 학교의 여러 강당들과 강의실들을 돌아보셨는데 그때 교단들에 세워진 저 붉은 길을 바라보시면서 저 붉은 길에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생을 바쳐 창건하시고 강화 발전시켜 오신 우리 당의 혁명적 성격이 집약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는 붉은 길을 들고 싸우다 붉은 길을 덮고 죽을 각오를 하여야 한다고 중앙간부학교에서 붉은 기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투철한 혁명가들을 키워내는 것은 당의 생사 전망과 관련된 문제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들을 사랑에 한 품에 안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셨습니다. 이 조선혁명이 위대한 역사와 전통이 체현되어 있는 여기 성지에 세계 인류급의 정치상 학원을 일도 세워주시고도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자유로운 영상을 우러르면서 그날 우리들은 모든 학생들을 창당의 이념과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당 일꾼들로 훌륭히 키울 결심을 굳게 다졌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 후 당창건 79덟을 맞으며 노동신문에 발표하신 담화에서 우리 당 창당 이념, 창당 정신의 진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셨고, 이 역사적인 당제 구차대에서는 권당 위협이 개척 세대들이 발휘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따라 배울 때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적 원칙성과 인민에 대한 헌신성, 고상한 도덕품성이 일꾼들이 몸에 천성처럼 배이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진수로 하는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진짜배기 혁명가들을 키워낼 것을 바라시는 당중앙의 순간 뜻을 가슴 깊이 간직한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지금 창당의 리념과 정신으로 무장한 리상이 높고 신념이 투철하며 근연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들을 키워냄으로써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영원 무궁한 번영에 참답게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어머니 당의 품속에서 아름다운 꿈과 희망을 꽃피우며 사회주의 조선이 믿음직한 여건으로 성장해가는 온 나라 선윤단원들의 씩씩하고 당찬 기상이 뜻깊은 조선 선윤단 창립 요든돌을 맞으며 더욱 세차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조선 선윤단 창립 요든돌을 맞으며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선윤단원들의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출발 모임이 20일 각 도들에서 진행됐습니다. 해당 지역의 당 정권기관 책임 일꾼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선윤단원들이 모임들에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경의하는 아버지 김종훈 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아들, 딸, 사회주의 조선을 빛내는 유능한 혁명 인재로 튼튼히 준비해갈 전체 선윤단원들의 충성의 마음이 담긴 편지가 낭독됐습니다. 이후 기어리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선윤단원들을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법의로 여기시며 여라의 정과 사랑을 다해 보살펴 주시는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조선 선윤단 창립 요든돌을 온 나라 선윤단원들의 기쁨의 명절, 행복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대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조선 선윤단 창립 요든돌을 맞으며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삼가 올리는 충성의 편지를 안고 달리는 영광의 대여에 서게 된 기쁨과 감격을 토로하면서 그들은 높은 조직성과 규율성, 강한 의지와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발휘하며 씩씩하게 달려서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전구마다에서 구슬땀을 바쳐가고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론자들은 온 나라 선윤단원들의 간절한 소원과 충성의 맹세를 안고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서 계시는 평양이로의 발걸음을 힘차게 다그칠 교리들을 표명했습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원수님께 삼가드리는 충성의 편지들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에 전달됐습니다. 모임들이 끝난 다음 조선 선윤단기를 대여 앞에 폴폴 휘날리며 충성의 편지 이어 달리기 대열들이 일꾼들과 근로자들, 학생 선윤들의 뜨거운 발이음 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각지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한해 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모내기를 성과적으로 결속해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1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올해 알곡거지 전용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근로자의 본분을 다하려는 비동된 결의에 의해서 조니아가 시간이 다르게 푸르러 가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기 위한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모내기에 진입해서 연일 실적을 올리고 있는 각지 농촌들의 소식을 각도 톡파기자들이 현지에서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현지방송 분견대가 모내기 일정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논소리치기를 비롯한 손행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과 함께 모내는 기계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모내기를 힘있게 내밀고 있는 황리남도 패천군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영양무 해보니까 영양무는 무조건 5월 말까지 모내기를 결속해야만이 다속을 낼 수 있습니다. 영양무 재배 면적을 80% 도입한 데 맞게끔 트랙터로 가동도 그래. 트랙터로 부족. 군에서는 포존별 필지별로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과학적으로 보장하는 데 힘을 놓으면서 질과 속도를 다 같이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내는 기계의 동음이 울려 퍼지고 과학농사 요리로 농장벌들이 들끓고 있는 속에 모내기 실적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평안북도 령천군에서 모내기를 제철의 질적으로 해제길 요리 밑에 시작부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용량 냉상모의 돌면장 더 느린 데 맞게 모내기를 최적게 질적으로 끝내가는 사업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기의 이용률을 높여서 모내기를 좁게 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 일기 조건과 군에서는 쏘리치기를 비롯한 손행 공정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새로 꾸린 변모 재배 시설에서 실하게 키운 용량 냉상모들로 많은 면적의 포존들의 모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하는 데서 자신들이 맡은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긴 군안의 농업 근로자들은 기술적 요구대로 벼모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민사랑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경연은 청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올해 기어이 만통년을 안아올 열이도 높이 기계와 예동은 높이 올리고 있는 운파군 대청농장의 모내기 소식입니다. 우리 당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영광의 고장 여기 운파군 대청농장의 모내기 소식을 우리는 지금 현지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도 모내기를 좁게 질적으로 해서 알곡 중간에 올해는 특히 7내지 8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가 보름 정도 지속된 것으로 해서 먹이류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업반에서는 각종 영양의 부습에 힘을 넣으면서 모판 관리를 진행했는데 현재 모내기 좁기입니다. 예정보다 3일 정도 앞당겨 모내기를 진행하는 겁니다. 특히 농장의 지대적 특성과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한 기후 조건, 그리고 용량 냉상모 면적이 늘어난 데 맞게 품종별 모내는 시기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정하고 모내기를 중단 없이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 고장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킬 애국의 마음을 안고 함경북도에서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진행된 산림복구 사업 총화에서 우승의 용의를 쟁취한 성과에 토대해서 올해 들어와서도 산림 조성과 보호관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80% 면적이 산지인 우리 도의 특성에 맞게 산림을 정말 보다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한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계획적으로 그리고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부문 일꾼들부터가 현장을 직접 밟아보면서 위험 개소들도 장악하고 또 현재 도쪽으로 도에서는 장마철 위험 개소들을 빠짐없이 찾아 산림 등급과 산 경사도 나무들의 자란 상태들을 요해한 데 기초해서 지역별로 사방야기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시기 이 사업에서 뒤떨어졌던 부령군에서부터 새로운 시공 방법을 도입해서 많은 세멘트와 강제를 절약하면서도 그 견고성을 철저히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천시에서 나무모 비배관리와 산림보호 사업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의 기름나무림과 산열매림을 비롯한 원료림 조성을 위주로 산림 조성 계획을 높이 세운 시에서는 모체 양묘장에서 여러 가지 수종의 나무모들의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불리한 일기 조건에서도 생육에 좋은 환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경영서에서는 숲사이 양묘장들에서 나무모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는 것과 함께 산림보호 사업도 다 같이 내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는 병유충리찰 초소를 강화하고 집수토, 돌뚝 차단물을 합리적으로 보강 보수하면서 산불 위험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특히는 단계별 계획을 세운 데 맞게 걸작이들의 홈막이, 골막이를 비롯한 또한 시에서는 산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산사태 위험 개소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사방약의 공사를 목적 지향성 있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든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시에서는 골막이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더욱 든든히 보강하고 물이 넘을 수 있는 구간들도 찾아 대책하는 등 산림보호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존기절약이자 곧 애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해서 나라의 귀중한 존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생산된 전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하나투의 전기라도 아껴 쓰기 위한 사업이 전 국가적, 전 인민적인 사업으로 전 사회적인 기금으로 되지 않는다면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력공업 부분에서는 모든 부분들과 단위들의 생산 조건, 원료 조건, 전력계통 운영 조건에 맞게 전력 공급 계획하에서부터 김용혁 전력공업성 초장동지는 지금 자연 에너지를 적극 이용해서 전력 생산에 이바지하고 나라 살림살이에도 보탬을 주고 있는 단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전력공업부문 안의 여러 단위들에서 태양빛에 의한 전력 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그 운영을 정상화해서 많은 실리를 얻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안남도 송배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태양빛 발전소입니다. 3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이 태양빛 발전소에서는 현재까지 많은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것을 석탄으로 환산하면 무려 수천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곳 일꾼들은 운영적인 견지에서 볼 때도 태양빛 발전소는 수력이나 화력 발전소에 비해서 우월하다. 발전 설비와 구조물 보수, 원료 보장, 환경 문제 등 발전소들의 운영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거의나 존재하지 않으며 설비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크게 품을 들이지 않고도 전력 생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기 평양시와 평안남도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의 태양빛 발전소들을 일떠 세운 전력공업성 자연에너지 전력기술교류사에서 제일 중시하는 문제는 자연에너지 이용에서 기본인 전력 생산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난 시기엔 개별적인 단위들, 즉 학교라든지 주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규모가 작게 이렇게 태양빛 발전소들을 건설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해당 지역을 고점으로 해서 능력이 크게 비생산 단위들뿐이 아니라 생산 단위들의 전력 부하도 보장할 수 있도록 건설함으로 해서 전력 계통의 부하를 줄이면서도 해당 단위들의 전력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방향에서 태양빛 발전소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이곳 교류사에서는 전력공업성 평양동력설계연구소를 비롯한 과학연구 단위들과 힘을 합쳐 삼광축산농장과 량강도 김영건군의 정전에 비해 전력 생산 효율이 높은 태양빛 발전 체계를 새로 구축해서 수천 킬로와트시에 달하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황해남도 송배전부와 전력공업성 자연에너지 전력기술교류사에서 해주시에 새로 일떠 세운 태양빛 발전소도 지금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태양빛 발전소 건설과 운영에서 적극적으로 본보기를 창조할 이 목표를 세우고 해주시 의파동 지역에 대규모의 태양빛 발전소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하였습니다. 양면 태양빛 전지판을 설치하여 종전에 비해서 1.3배의 이 전력 생산을 도 송배전부의 일꾼들은 이번에 해비침 시간이나 태양 복사량을 비롯해서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부합되게 발전소 설계를 과학적으로 따라 세워 지난 시기에 비해 단위 면적당 태양빛 발전량을 훨씬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이번 경험의 토대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능력이 더 큰 태양빛 발전소를 일도 세우기 위한 준비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와 오늘 조기압골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렸는데 오늘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26.7mm였습니다. 이번에 남부와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에 강수가 집중됐는데 특히 고성과 장풍, 봉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주요 곡창지대들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던 가물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23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26일과 28일 사이에는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모내기를 조기에 다그치며 앞구르 작물들의 요문율을 높이기 위한 필요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초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2mm 미만의 비가 내리고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약한 초기압골의 영향으로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위원 지방으로서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였다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청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오후까지 주로 개인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동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소해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은 안개가 꼈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 함경북도 해상에서 안개가 끼면서 보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배들의 항행과 항만 작업에서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우리유 오네 그이의 환하신 미소 꿈속에서도 울리유 오네 그이의 정 깊은 꿈속 그 어디에 계실까 자애로운 우리 온순이 달려가 뵙고파 그 말씀 듣고파 못 견디게 그리워지는 간절한 이 마음 멀리 있어도 곁에 있어도 언제나 간절한 마음 한 번 배우면 또 뵙고 싶어 기다려지는 이 마음 그 언제면 배우랴 우리의 온순히 생각 후 오늘은 오실까 내일은 오실까 기다림에 가슴 태우며
여러분이 내일 보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9시 16분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영원한 승리의 기치 2. 10시 8분 륜석 참관기 윈칭송의 고귀한 제거 132번째 부입니다. 10시 29분 문답 습지 2. 습지의 보호 10시 37분 세계 여러 나라 동물들 아프리카의 동물 세계 11시 17분 문답 법과 공문 11시 34분 운문기행 길이 조나라 평양 대본용기의 세력사를 2. 대동강반에 빗긴 새문용의 송가 우리 병사들에게 차려지는 한 그람의 쌀, 한 방울의 기름에도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사랑이 천군 만군으로 깃들어 있다는 걸 12시 5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이걸 잊고 산다면 그가 우린 벌써 걷는 길 국왕일꾼에게 그만뒀어야지. 13시 26분 륜석 참관기 만대의 빛날이 위대한 청년운동의 역사 조니고리를 청춘의 새 활무대로 펼쳐주시며 13시 44분 소개 편집입니다. 만경대 선윤단 야영소에 새기신 사랑의 자우 13시 53분 건강과 생활 습생 푸처의 양리작용 13시 56분 특집을 보내드립니다. 어머니 당에 대한 인민의 찬가 14시 36분 문답을 보내드립니다. 살림 조성에서 나서는 민재 15시 9분 종합편지 당정책 관철의 선봉에서 15시 34분 특집 잊지 말아야 할 피의 교훈 15시 59분 로카시랑 2026년 아시아 바드민턴 선수권 대회 남자 단식 준결승 17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7시 19분 오늘로 중앙신문 개관 할아버지, 이 복숭아를 찾으시면 병이 꼭 나을 거예요. 얘들아 할아버지! 17시 25분 아동 방송 시간 이 시간에는 아동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신기한 복숭아 할머니, 복숭아를 따와요. 그렇네 18시 조선 기록 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위대한 용장을 모시요 30 사랑은 대를 이어 18시 56분 륜석 기행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대웅단 혁명 전적지 두 번째 부입니다. 19시 37분 륜석 석의 편집물 위민 혼신의 자욱 새겨진 곳에서 20시에는 보도가 있습니다. 20시 31분 건강과 생활 습생 건강에 유익한 생활 습생 몇 가지 동무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구만. 20시 37분 조선예술영화를 보시겠습니다. 시대가 주는 이름 단순히 중심 강토의 강도나 재는 기준점이 아니라 언제 묻거리는 우리 모두의 양심을 재는 기준점으로 돼야 하지 않겠소?
22시 오늘의 보도 중에서 이상으로 오늘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평양입니다.